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8년간 입시미술 강사로 일했던 김모 씨. 학교를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당시 가르쳤던 제자들 그림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딱 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학생도 좋고 저도 뭔가 이제 뿌듯한 어떤 보람도 느끼고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죠. 좋은 추억도 많지만 마지막 2년은 두고두고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담당 교사 대신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 일부를 기재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 수준을 적는 항목에는 실제 수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읽기가 제가 좀 창피한데 제가 이게 허위로 적었기 때문에 좀 창피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수 위너의 공허함을 듣고 가사에 느껴지는 감정을 표현하시오라는 수업을 할 때 평소 많은 독서를 하는 학생이라 가사가 전달하는 울림을 아주 잘 파악하여 그려낸. 정교사가 아니어서 학생부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김 씨.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른바 관행. 김 씨는 당시 담당 교사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종결어미부터 띄어쓰기, 문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엄청나게 스트레스죠. 없는 내용을 지어내는 것도 힘든데 언제까지 무조건 뭐 보냈어요. 그러면 모든 강사들이 일률적으로 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소위 저희끼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또 이거 뭐 없는 내용을 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겠네요. 이러고 이제 뭐. 이후 학교를 떠난 김 씨는 4년 뒤 이 같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교사가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작의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고 대구교육청 역시 교사 대신 권한 없는 강사가 학생부를 작성한 걸 확인했지만 징계 없이 지도 조치로 종결했습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학생부 내용을 확인한 학생들은 당혹해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아닌데 적혀 있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실기 수업은 이제 입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입시 수업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업으로 이제 되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전년도 학생들의 학생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가 적발돼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학생부 복붙, 복사에 붙여넣기가 확인된 겁니다. 조사 결과 해외여행 일정에 쫓겨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순수하게 당사자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은 교과 과목이 가르치는 반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묻힐 것 같았던 이 일은 해당 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대신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있어선 안 될 상황에 학부모 단체가 즉각 반발했고 같은 교사들에게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뉴스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다시 보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부분. 해당 교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뒤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급 전체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엔 기재 내용을 정정했다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게 됐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중 학생부 조작 등의 문제로 매번 비판을 받는 건 학종,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과목별 성취 과정과 역량을 기입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과 동아리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 그리고 종합적인 학생의 행동 특성, 행특 등 3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세특이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그걸 위해 1년을 보내니까 세특을 위한 학교 같아요. 예. 세특을 위한 평가? 네. 수행평가도 다 세특을 위한 평가 같고 잘하지 못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은 1,500은 무조건 맞추고 가죠. 그만큼 학생부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 입학생의
한 절반 정도는 학생부를 뽑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1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하고 수능을 같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의 학생부의 영향력은 8, 90% 이상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30명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조작한 교장과 교감이 유력 학부모 자녀들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으로 2023년 강원, 2021년 충북, 2020년에는 서울과 전남 등지에서 학생부를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생부는 입시 제도의 안전성을 위해 한 번 썼다 하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고교 학생부 31만 6천 건이 수정됐고 올해도 13만 건이 고쳐졌습니다. 학생부 부실 기재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결국 교사 과실로 인한 오류를 막기 위해 학생부 작성 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교사의 확인을 거쳐 학생의 성격, 태도, 학급 기여도 등 정성평가까지 정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올해 5년차 고등학교 교사인 황모 씨. 기말고사 기간에도 쉴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학생부 작성과 수행평가 채점, 고3 입시 지도와 모의고사 준비까지 일이 끝이 없습니다. 창작의 고통도 있고 인생에서 중요한 서류를 저희가 작성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되게 가벼운 마음이 들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진심을 담아서 쓰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되게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니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건 학생부 작성입니다. 담당하는 고3 학생만 7개 학급에 180명.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리해오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다 보니 결국 AI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보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항상 막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GPT는 이런 문맥에 맞춰서 글을 이제 잘 다듬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황 교사처럼 실제 챗 GPT를 학생부 작성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조사 대상의 70%나 됐습니다. 최근엔 학생부 작성을 도와주는 AI 앱도 등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교사들이 기재 내용을 철저히 확인한다면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선 이른바 셀프 학생부가 금지됐지만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상황. 자화자찬으로 채워지기 십상입니다. 탁월, 최우수, 우수. 학생평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교사들 사이에서는 평가 기준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너무 상향 표준화됐고 너무 이렇게 나쁜 말을 쓸 수도 없고 사실 그대로도 쓸 수 없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에게도 다 써줘야 하고 영문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이상한 이런 금기시되는 것들만 자꾸 생겨나서 너무 그런 기재에 대한 부담만 높고 실질적인 알맹이는 쓸 수 없고. 이처럼 부풀려진 평가 결과에 대학에서는 우수 학생을 고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AI가 쓴 평가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학생부를 붙였다고 생각을 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학생부 못 믿겠다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대입 설명회.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호대학 진학에 필수적이에요. 그 세특도 학기별로 이제 기재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위 대학만 생각하면 학생들 입장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입시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부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 학생부 작성에 틀을 잡아준다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재학생들 이제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 절대 못 맞추면 안 돼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무조건 수시로 간다 생각하고 일단은 학교 성적 올리면서 핑계도 씌웠어요. 이 업체는 교사가 학생 관찰 평가를 유리하게 쓸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3년 계획을 짠다고 강조합니다. 희망 진로에 맞춘 경력 쌓기는 기본이고 수행평가 주제도 큰 틀에서 설계한 뒤 첨삭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관리한 거랑 안 한 거랑 달라요? 아니, 내신이 딴 게 아니라 신경이 없어서 혼자가 안 하는 거예요. 공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니까. 심지어 실제 전문가를 통해 수행평가를 대신하게 하고 정신이 이력이 확실하고 다 강사 등록 다 있는 분이고 현직 약사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고 학생이 직접 쓴 것처럼 고치기만 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만약 기대만 갖고 학생이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하는 거고 주제하고 자료까지 좀 필요하다 뭐 아니면 내용 구성까지 한다 아니면 뭐 PPT까지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실수가 많이 들어가요. 다 가능해요.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시간에 18만 원. 1년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28시간이 448만 원, 448만 원. 우리가 5시간, 5시간 정도 일단 해주시고 괜찮으시면 전화 그렇게 하실게요. 최근 대학들은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 즉 세특 기제를 정시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해당 과목에서 어떠한 내용을 학습했고 수업 참여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참고하여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합니다. 이른바 N수생으로 대학을 이탈하지 않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대학, 우리 과에 맞는 학생인가 아닌가를 상당히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궁합이 좀 잘 맞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이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획일화된 교육에서 학생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교사들은 지적합니다. 진짜 이거는 되게 나쁜 건데 아이들이 고1 여름이 됐지만 진로를 정한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종은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꿈이 없더라도 뭐 가짜 꿈을 만들어서 네 맞아요. 가짜 꿈을 만들어야 돼요. 교과에 이제 어떠한 학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 하면 점수라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더욱이 평가 항목을 줄여도 다른 항목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8조 1천억 원 등 29조 2천억 원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학교만 돼도 엄마들이 아르바이트하러 다 나가시잖아요. 그 아이 둘이면은 벌써 거진 3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자신들의 그 노후나 아니면 현재 생활을 다 포기하고서는 그 희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건 짐 정도가 아니라 기등을 흔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와 교사,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부가 달라지는 현실. 평가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수를 훨씬 확대해서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 평가를 하면 이게 훨씬 문제가 적어지거든요.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랑 도구도 마련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전국에 똑같이 공유가 되어야 이 학생이 유불리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입시로 귀결되는 만큼 대학도 부담을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성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대학교 역시도 이 평가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활기록부의 어떤 진실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면접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나간다라든지 생활기록부 안에서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18년간 수많은 학생의 생활기록을 읽어온 입학사정관이 남긴 감상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책이다. 교사가 공동저자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랄까. 입학사정관들은 매년 가을이 오면 책을 많이 읽는다. 올해도 오늘도 책을 읽는다. 3년의 서사가 대단하다. 장하다.